코스피 중기 유망주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2020년 현 가격권 대비 한 50% 이상은 뜰만한 종목군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들어주시죠. 자, 유니콘 기업 선정, 갤럭시 따라 강남 간다. 지주사 왕. 오늘 계속 뒤에 왕자를. 자, 어떤 종목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에이프로젠 제약, 일진 디스플레이. 자, 이게 과연 50%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분명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많은 종목 중에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부터 간략하게 한번 듣고요. 좀 더 상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인기 파트너님. 네. 일단 삼성물산 꽤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왜 이 종목일까요?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지수가 상승이 좀 에너지가 크진 않습니다만 시장이 돌아설 적에 막판에 우상향 전개되는 게 역시나 지주사잖아요. 자회사 실적 개선, 하락 완성되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다음에 작년 대비 실적은 좀 부담되지만 내년에 실적이 개선된다면 현재로서는 3파동과 5파동을 계속적으로 우상향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에 실적 좋은 지수사들 최근에 뭐 SK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도 횡보하거나 내려갔다면 거들떠도 안 보겠지만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중기적 관점에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무거운 기업이 50%나 오를 수 있을까? 네, 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자,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일진 디스플레이. 네. 자, 이거에 뭐 바닥권에 있는 것 같긴 하니까 뭐 네. 어떤 모멘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뭐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50% 정도 가려면 일단 가격이 좀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3,400원인데요. 50%면 한 5,400원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요게 그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거기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에 따른 내년에 갤럭시 폴드의 숨겨진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에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능성에 투자를 해보겠다. 뭐 지난해는 꼴랑 17억 번 것 같고요. 네, 올해는 네. 지금 계속 분기별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서 이러다가 계속 적자를 내면 회사가 망해 없어질 수도 있고 이제 혹시나 바뀐다면 뭐 턴어라운드가 세게 붙을 수 있는데요. 일단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 신뢰가 갈 만한 내용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 자, 오늘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을 계속 준비하신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저는 코스닥 종목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코스피 종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이오 쪽 최초로 자산가치 1조 원을 평가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좀 되었는데 바이오 시밀러 기업을 봤을 때 뭐 역시나 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만 볼 거냐 가능성 차원에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에이프로젠 제약이 일단 시총 기준은 좀 되지만 가격 자체가 좀 세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좀 한번 들어 올리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에이프로젠 제약 지금 시가총액 3,300억대 기업인데요. 최근에 뭐 아주 가파르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모았다가 쉬었다가 모았다가 쉬었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앞서 단기 종목보다 이 중기 종목군들 과연 그 이상의 매력이 있어야만이 어쩌다 50% 이상 뜰 건데 자, 먼저 삼성물산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지난해도 15만 원대 놀긴 놀았으니까 네. 뭐 내년도 이익 좀 개선되고 시장 좀 안정되고 하면 가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들지만 네. 그래도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서 이게 50%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좀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시장 최근에 2053 저점 찍고 2204까지 올라올 적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의 적극적인 메이저의 매수가 1조 5천억 가담되면서요. 지수 빵 떴고 그다음에 대형주 IT 쪽 중심으로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IT 부품주 소재 장비주 움직였었지요. 내년에 시장 지수가 2300, 2400, 2500 갈 적에 역시나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작년에 실적이 1조 1000억대였는데요. 올해 예상치가 한 8천억 정도입니다만 올해 1분기 때 1052억 찍고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 물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연출되다가 다시 한번 돌아설 적에는 본격적으로 이 쇼카바닉 매수 가담되고 기관들의 매수 가담되면서 이런 그 좀 큼지막한 지주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지수는 또 금방 회복력 보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무겁습니다. 좀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그건 과거의 생각이고 지금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점 찍고 올라가는 이 추세 흐름을 본다면 다시 한번 충분히 16만 원대까지는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때까지 상승 가능하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 이 지주사들은 사실 좀 무겁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흐름이 갑자기 좀 좋아지고 있죠. 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니까 뭐 삼성물산도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뭐 삼성전자 30% 캡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쪽의 물량이 또 삼성그룹주 내에서 순환매를 좀 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단기 좋은 이벤트들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진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고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 회사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을 맞습니다. 좀 종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괜찮게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우선 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적자인데요. 그런 것들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화면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자 기업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4월 달 이렇게 정리되는 종목군들이 보면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 허진규 대표이사가 25%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적자지만 이런 것들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2019년 7월 달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현재 그 반도체에 대한 재료로 쓰이는 거죠. 바로 웨이퍼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또 그 웨이퍼 관련해서 지금 소재를 개발해서 개발 완료한 기업이 바로 이 일진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래 현재는 적자지만 지금까지 꾸준한 투자적인 부분 자체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반도체팡에 대한 회복이 나타났을 때 그에 따른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 앞서서 이제 폴더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갤럭시 폴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찍어낸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초도 물량 자체가 지금 납품이 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대신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이런 갤럭시 폴드뿐만이 아니라 폴더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좀 더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갈 수 있는 터치 패널은 따로 또 다른 기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에 따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런 폴더블에 대한 확장성이 좀 더 나타났을 때는 충분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차트 잠깐만 보면서 추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여기 2018년 9월 달 그리고 2019년도 5월 달, 7월 달에 미리 수급이 조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금 기관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많은 기관의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시더라도 투신권이 지금 13억 정도 들어와 있던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흔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 지금 기관에 대한 움직임도 위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대신에 짧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은 분명히 투자를 해야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15조 원 순이익을 냈던 SK하이닉스가 올해 한 2조 원 간당간당 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년에 좋아질 것 같다는 걸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비록 지금은 올해는 지금 분기별로 보니까 아마 70억대 적자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비록 지금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도에 흑자 전환하고 다시 실적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가도 빠른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잠깐 얘기하신 동안에 제가 보니까 기관들도 좀 물려 있긴 한 것 같은데 보통 물려 있으면 로스컷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로스컷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래 보면 조금 더 추입해 보자라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내년 내후년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킹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도 빠른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네요. 자, 에이프로젠 제약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생산, 유통하는 계열사를 두고 있는 업체고 일단은 니치코 제약 쪽에서 일본 쪽에서 이제 투자를 좀 받았었는데 일단 품목 허가가 일본 쪽에서 나 있어요. 전 세계 흐름으로 보자면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나갔던 길을 좀 뒤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일본 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미미할 부분도 있긴 한데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또 가능성을 보여주는 종목이겠죠. 그렇다고 보면 일본을 넘어서 일단 뭐 미국 쪽도 그렇고 앞으로의 회사가 내놓는 비전을 보면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 한 단계 좀 도약하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바이오 시밀러 기업 에이프로젠이 최근에 유니콘 기업에 등재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이 막 급등을 했다가 또 쉬었다가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단기 재료가 좀 노출된 상태라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위기가 한 번 더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옆에 우리 전문가님들이 가져 나온 종목을 칭찬하고 하기보다 그냥 나라면 이거 사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안인기 대표님, 네. 삼성물산 일단 빼고 에이프로젠 제약과 일진디스플레이 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 뭘 사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요. 에이프로젠 제약은 한 2천만 원 정도. 1억 기준으로. 네. 네. 그리고 일진 디스플은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6,500만 원은 삼성물산으로 아, 사겠습니다.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니까는 기대감은 있어요. 실적 개선되고 향후 선장성 좋아지고 거래량 수반이 올라가는데 뭔가 여기서 매수하기에는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누워 있거나 막혀 있는 종목보다는 올라갈 적에 본격적인 본물량 투입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이요. 그래서 입질 매수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움직일 적에 그때 한 번 더 본격적인 매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자, 또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는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자, 어쨌든 나는 안전하게 삼성물산 할래 하는 분위기로 저는 좀 느꼈습니다. 자, 이상로 파트너님께서 보시기에는 예. 삼성물산과 에이프로젠 제약 정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뭘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쵸.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에이프로젠 제약을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125일선 10년 만에 주가죠. 10년 동안 평균 주가보다 현재 부분은 훨씬 더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좀 더 각광을 받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또 여기서 50%에 100% 정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그래도 에이프로젠 제약은 거기에 그 정도에 대한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한 49%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50%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에이프로젠 제약이 네. 아닌가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에이프로젠 제약은 최근에 이 변동성이 좀 큽니다. 하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 좀 참조를 하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이너스 5%나 빠졌는데도 못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러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오더라도 빠졌다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변동성이 좀 큰 상태다라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기업은 아닌데 시총이 3,300억짜리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종원 파트너께서 삼성물산과 일진디스플레이 중에 선택한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둘 다 제가 잘 모르는 종목들이라 싫어하는 기업이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네. 저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한 삼성물산을 좀 뽑고 싶고요. 역시나 지주사로서의 움직임이
그다지 분석이 되게 쉽지는 않은데 네. 일단 뭐 그림을 보니까 상승 추세에 있어서 삼성물산을 보고 일진 디스플레이를 보자면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갤럭시 폴드의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네. 지금 가격대는 바닥권에서 한번 크게 뛰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거래량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미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